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이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레드라인 넘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Y타임스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시 상황에서 고립된 두 지도자가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 위성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을 주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고요. 푸틴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 그러니까 우주기지에 왔다라고 답하면서 북한의 위성 개발 조력자로 나설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이 지금까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북러 간 밀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장기화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면서 NPT 체제를 만들었으며 대북 제재를 승인한 국가이기도 한 러시아가 스스로 만들었던 규칙을 모두 깨면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를 반대해 왔었는데 이젠 당연히 안보리 결의로 유지되어 왔던 기존의 대북 제재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는 수년 동안 김정은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유엔 안보리의 나머지 회원국들과 기꺼이 동참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신을 소개해왔지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백지화시켜버렸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일단 푸틴은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이런 발언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양국이 무기 및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및 로켓, 정찰위성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문제는 만약 러시아가 위성과 로켓 개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식 관련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불과 3달에서 6달 정도면은 이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서 위성 발사체의 추진체와 전기, 전자부품 관련 기술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앞선 2차례 위성 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ICBM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체 기술 등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ICBM 비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한미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현재의 북한의 정찰 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위협으로 변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서브미터급 그러니까 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의 해상도를 갖추게 된다면 한미 대응 태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서 F-35A 스텔스기 등 주요 전력 배치 거점과 훈련 상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서 이 한미 방공망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잠의 핵심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에 미 확장 억제에 치명타가 우려됩니다. 핵잠은 수개월간의 자망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발의 핵 장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탑재한 SSBN을 갖추게 되면 미국 본토 가까이에 접근해서 기습 핵 타격도 할 수 있어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타격력을 갖추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 거래가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BBC는 현지 시간 12일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 시절에 외교장관을 지냈던 안드레이 코즈레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국가인 북한에서 무기를 구한다면 강대국 러시아로서는 최고의 굴욕이다 그러면서 강대국은 동맹이나 군수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원조를 해주던 북한에 도움을 요청한 것 자체가 이 러시아의 추락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서방에서 나왔습니다. 앵클레르 르장드르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NN도 이날 스스로를 제정 러시아 시대 표트르 대제에 비유해 온 푸틴이 국민을 굶기는 가난한 북한에 도움을 구하게 됐다 그러면서 비천한 처지에 놓인 러시아를 혹평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안보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직접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의 간접적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거두는 나라인 러시아가 준적국 상황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1990년 수교 이후에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까지 거치면서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던 이 한러 관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자신들이 무력 도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요시프 스탈린과의 밀약과 소련 무기 지원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서 러시아가 만약 북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할 수 있는 위협 기술을 거래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만약 북한에 한반도의 안정을 해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제공할 경우에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일단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푸틴이 남한을 겨냥하는 김정은의 핵 야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분명한 대응 방안을 러시아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에게 있어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결정이 당장 한러 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준적국이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고려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자위적 조치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심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의 경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김정은의 방문에 대해서 모스크바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양자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공유한 바 없었는데 이번에 정보 제공까지 제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 측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기술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비핵화는 이미 효용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한미 간의 통합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MD 구축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YTN 장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